네, 산림기술사 공부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림기술사 공부 모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그래도 낮에 나가보면 푹한 날씨가 계속 지속되죠. 한 보름 정도. 근데 1월 11일쯤에는 폭설도 오고 날씨가 추워진다니까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어떻게 126회 산림기술사 시험 필기시험 접수는 다 하셨나요? 화, 수, 목, 금 4일부터 7일까지 했죠. 오늘은 이제 시험이 며칠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갖고 담은 몇 점 더 올릴 수 있게, 또 50점 돼 있는 분들은 또 합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주적주적 하다가 TV도 보다가 재미도 없고 뭘 우리 기숙사 근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궁리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1교시는 이제 용어지 않습니까? 13문제 중에서 자유스럽게 자기가 쓸 수 있는 10문제를 골라 쓰는 것이죠. 의무사항입니다. 13문제 중에서 10문제 골라 써야 됩니다. 11문제 쓴다고 점수 더 주는 거 아닙니다. 13문제 중에서 주어진 13문제 중에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거 10개 정도를 골라 쓰는 겁니다. 모르면 7개 쓰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고요. 13개 중에서 10개를 써야 됩니다. 2교시부터 4교시는 논술이죠.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라 써야 됩니다. 요거를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것은 아니고요. 요번에 유튜브 내용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1교시 용어 답안 쓰는 방법과 2교시부터 4교시까지의 논술 답안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튜브 처음 창에는 용어 쓰는 방법, 논술 쓰는 방법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나오게 되면요, 복기를 하죠. 나름대로 복기 안 하는 사람 있죠. 너무나 형편없이 시험 못 봐갖고. 근데 한 3번 이상 본 사람들은 궁금하니까 매 교시별 문항별 점수를 자기가 스스로 매겨봅니다. 이렇게 책도 찾아보고 요건 내가 이렇게 썼는데 책에서 보니까 요건 내가 미흡했네, 요건 내가 좀 잘 쓴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기해보죠. 근데 복기한 다음에 서로 스터디하는 사람들끼리 전화해서 물어보죠. 김영 어떻게 잘 봤어요? 그러면 난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그럭저럭 6개 중에서 4문제를 골랐었는데 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1교시는 뭐 우리 속된 말로 그랬어요. 1교시는 망했어요. 1교시에서 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만큼 용어가 어렵다는 얘기죠. 답안 쓰기가. 왜 그렇습니까? 아주 너무 다양하고 또 생뚱맞은 것이 막 나오고 그럽니다. 왜냐면 채점 필기 시험에 이제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수험생들 당황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보십시오. 항상 1교시 용어의 첫 번째 문제는 아리송하거나 생뚱맞은 게 다 나옵니다. 산림 정책 같은 거 뭐 이런 거요. 네? 뭐 탄소 흡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목재 생산량이 몇 %를 좌우하느냐, 자급률이 몇 %냐, 이런 것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1교시의 첫 번째 문제를 이상한 걸 내갖고 전혀 보도 듣도 못하는 문제를 내갖고 수험생들을 당황시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침착해야 되죠. 자, 그러면 2교시부터 4교시는 점수가 그럭저럭 나온다 이거죠. 시험 치른 분들이 저는 2교시가 60점 맞아야 되는데 59점 나왔어요. 그리고 3교시는 61점 나오고요. 4교시는 60.5점 나왔어요. 그래서 2, 3, 4교시는 평균이니까 합격했어요. 근데 1교시에서 50점 나왔어요. 40점 나왔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수험생들이 용어 때문에 이렇게 2교시부터 4교시는 합격선에 왔는데 용어에서 너무 점수가 미흡해서 떨어질까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캐치하려면 시험 3번 이상 떨어져야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듣지 않고는요,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면 스스로 3번 떨어진 다음에 이제 뉘우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5번, 6번 가도 모르고요. 자, 왜 그렇습니까?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6문제 중에서 4문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각 문제가 기숙사 시험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갔느냐, 정타를 어떻게 썼느냐, 그리고 아이템, 대제목, 중제목을 어떻게 구분했느냐, 이걸 보는 거죠. 기본 답안에서 애들 키워드는 몇 개만 주죠. 그렇지만은 2장 반, 3장 반을 어떻게 답안을 다 그 채점자가 읽어봅니까? 그러니까는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이 사람은 들어갈 키워드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들어갈 키워드는 다 들어갔네. 그림도 그렸네. 그림을 보니까는 이 사람은 이 문제 출제한 거에 대한 이해력을 갖고 있네. 알고 있네. 현장 경험이 있네. 이 사람은 공무원 출신인데 공부 좀 했네. 이런 걸 다 채점자가 알 수 있죠. 답안지만 보면 척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 3장 썼네. 오케이. 이 사람 요거 2.5장 썼네. 오케이. 이 사람 요거 3장 썼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점수가 나오죠. 그런데 1교시는 왜 점수가 안 나오느냐? 1교시에서는 22줄 한 장만 쓰면 돼요. 거의.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정확히 했으면 되는 겁니다. 1교시에서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키워드 써야 되는데 1교시에서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고 아이템을 너무 많이 집어넣고 주절주절 소설 쓰게 되면 1교시는 점수 얄짤없이 안 나와요. 짝짝 가버립니다. 휘점 만점에 2점, 1점, 잘해야 3점 이렇게 나오죠. 1교시에서 주절주절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고 자기 소설을 쓰고 자기가 무슨 연구 논문 쓰듯이 쓰고 물어보는 나와 있는 것을 안 쓰고 이렇게 해선지르게 되면 점수 1점, 2점뿐이 안 나옵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이 이제 고지에 좀 올라온 분들이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58점, 61점, 60점 해서 맞는데 1교시에서 35점, 40점, 52점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써서 그런 겁니다. 1교시는 물어보는 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정타를 키워드 써야 되는데 엉뚱한 소설 쓰면 1교시는 얄짤없이 점수가 깎입니다. 그러니까 1교시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1교시에 만약에 산림 토양의 산상화 원인 이렇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22줄 써야 되잖아, 한 장을. 그러면 이제 큰 아이템 1, 이제 그리스 로마 숫자 1 해놓고 산림 토양의 특성. 그런 다음에 이제 동글뱅이 1 한 다음에 산림 토양은 부엽토가 많아서 유기물이 많다. 두 번째, 경작지 토양에 비해서 산림 토양은 산성이 아니고 알칼리성이 많다. 이런 정타, 산성 토양의 산림 토양의 특징 이런 걸 써주고, 그럼 산림 토양의 산성화 원인, 그러면 대기의 오염 물질이 대기를 올라가서 우천시 떨어져서 산에 떨어져서 산림 토양이 산성화된다. 여러 가지 또 농약 이런 것들에 의한 산성화가 된다. 산불에 의해서 산성화가 된다. 낙엽하고 산이 다 나무가 타버리니까요. 토양이 급속도로 알칼리성에서 중성에 산성 떨어지죠. 이런 정타를 써줘야 되는데 산림 토양의 산성화 원인 갖고 1교시에 나왔는데 생뚱맞게 산성 토양의 원인 했는데 토양 층위를 갖다가 유기물층, 무기물층, 부엽도층 이런 생뚱맞은 거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산성 토양의 원인 그렇게 되면 정타를 써줘야지 채점관들이 이제 한 5초 정도 쫙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산성 토양의 특징, 산성 토양의 산성화 원인을 써줬구나, 키워드 써줬구나 하면 점수를 6점, 잘해 6점, 7점 받는 건데 쓸데없는 얘기 쓰면 2점뿐이 안 나오는 겁니다. 22줄 한 장을 꽉 채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가 잘 나와서 합격권에 들어가려면은 1교시도 57점.
아무리 못 봐도 55점대는 나와주고 2, 3, 4교시에서 62점, 63점, 잘 본 교시는 68점 이렇게 해서 1교시에서 점수를 5점 정도 마이너스 된 거를 상쇄시켜야죠. 상쇄. 2, 4교시에서 60점에서 좀 더 받아갖고 1교시에서 모자란 점수를 상쇄시켜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1교시에서 터무니없이 60점 만점에 40몇 점, 51점, 47점 이렇게 나오니까 2, 3, 4교시에서 아무리 62점, 61점 나와도 전체 점수 4교시까지 60점이 평균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불합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리 끝에 요거를 시험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 얘기를 꼭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늦은 밤에 한번 영상을 올려봅니다. 여러분 1교시는 10문제 골라 쓰는데 정타를 정확히 써야 됩니다. 그리고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시간을 안 배갈 수 있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꼭 나 나름대로 답안을 갖다가 아이템을 6개에서 7개, 8개를 넣어서 2장 반에서 3장 반까지를 꼭 써줘야지 됩니다.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채점관들이 이렇게 보고 풍부하게 썼구나. 이 사람이 이 문제 물어본 것을 두리뭉실하지만 다 써놓구나. 그럼 점수를 받는 건데 1교시는 물어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히 써야 됩니다. 횟선질하면 떨어지는 거 점수 안 납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제가 요새 시험 본 경험들, 이런 또 시험 볼 때 유의사항들을 써주니까 조회수가 이틀 만에 40회씩 올라가고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우리 수험생들, 제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밤늦었지만 한번 올려보니까요, 명심해서 시험장에 가서 꼭 생각을 하시면서 답안을 쓰시면은 점수를 받는데 상당히 유리하실 것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요,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